투기 세력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집값이 왜 올라가는 거냐?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그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얼바인에는 산불도 나서 대피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를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고, 학생들도 학교를 갔다가 말았다 하고, 뭐 대통령은 도대체 누가 된 건지 아직도 헷갈리고, 제가 지금껏 살면서 요즘처럼 손을 자주 씻은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누가 되었는지 이번처럼 궁금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량이 많아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영상에 다소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냥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뭐 별 내용 없을 테니까요, 특별한 내용을 바라고 오신 분들은 그냥 드라마나 뉴스 보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사람들이 마치 체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한국은 대선 때마다 집값을 잡겠습니다를 공약으로 거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글에 서칭을 좀 했습니다. 근데 잡아야 되는 이유는 없고, 전신에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안 잡는 이유,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뭐 못 잡는 이유, 안 잡는 이유 이제 알겠다, 뭐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점처럼 못 잡는 이유, 뭐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이유에, 안 잡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녹색창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뭐 똑같죠.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투기꾼 잡아야 집값이 잡힌다, 번지수가 틀렸다, 그때부터 집값 잡아야, 길거리 집을 잡아야 하는 게 있다, 강남 30분 거리의 집을 잡아야 하는, 이런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아니, 제가 원하는 거는, 서칭을 해서 찾는 거는 정부가 집값을 잡아야 하는 이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서칭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좀 잘 못 찾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뭘 찾을 때 막 디테일하게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글에 찾으면, 보통 이렇게 찾으면 다 나와요. 나오기는. 정부가 집값을 잡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가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집값이 떨어지면 무슨 장점이 있길래 대선 때마다 집값을 잡겠다고 거야다니고, 그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니 장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서민들의 집을 살 기회가 늘어난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한테 찬스를 주는 거죠. 둘째는 표를 더 찍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 투표를 할 때 이것 때문에 표를 더 찍어줄지, 이건 참 애매한 것이, 양쪽 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니 이것 때문에 어느 한쪽을 찍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쓸데없는 고민 끝에 답은 못 찾았습니다. 사실 부모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집을 사기가 힘들 만큼 집값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는 사회 초년생들이 부모 도움 없이 집을 살 만한 조건이었을까요? 20년 전에는요? 그러면 30년 전에는요? 집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하고 3년 정도 돈 모으면 바로 집을 장만할 수 있을 만 했었나요? 예나 지금이나 처음에 집을 한번 사려면 약간 미친 척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집 사고 난 뒤 한 1년, 그리고 집 사기 전에 한 3년 정도는 거지 비슷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덩어리가 크니까요. 그건 시대를 불문하고 그랬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과연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잡힐까요? 이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책으로 시장에 반영해서 집값이 잡힌 케이스가 있었나요? 반어법이 아니고 진짜로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집값을 잡으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처럼 공권력으로 사람들 있는 거 다 빼앗고 해서 한번 뒤집어 엎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몇십 년 지나면 빈과 부는 또 생깁니다. 중국 같은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불과 20년 사이에 어마무지한 빈부의 격차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북한에는 빈부의 격차가 없나요? 거기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계화를 해서 집을 막 찍어내면 될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막 풀고 농경지를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막 풀고 기술력을 도입시켜서 집 100채 짓는데 한 2주일 정도 걸리게 만들면 집값이 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랬죠. 컴퓨터도 그랬고 책상도 그랬고 의자도 그랬고 이번 마우스 같은 것도 그랬고요. 기계화해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기고 그리고 속도력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제 그 자리가 제자리가 되는 거겠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올 만큼 막 찍어내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뭐든 마찬가지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이기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뭐 수요가 이기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급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새로 땅을 지어서 짓는 것이 공급입니다. 재개발을 하는 것도 공급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파는 것도 공급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없애야 합니다. 자산을 늘리고 싶은 욕심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한국이 요즘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죠. 여하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새로 집을 짓는 것을 적당히 잘 허가를 내주고 재개발 허가를 내서 100가구를 살던 데를 갖다가 막 올려가지고 1000가구 살게 만들고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유연하게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작년 초쯤에 저희 손님 한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요즘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놨다고 푸념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손님 말씀이 말이 되냐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데 어떻게 집이 올라가냐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십시오.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막힌다는 것인데 그러면 보통의 경우 올라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 9월, 그러니까 한 지지난달 정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로 올랐다고, 많이 올랐다고. 그러면서 그때 별 생각 없이 잠깐 한 이야기라서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궁금한 것이 생겼다고 몇 가지만 물어보자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집값이 왜 올라가는 거냐, 살 사람이 없는데 더 올라가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택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부동산 투자자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표현으로 투기 세력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부동산의 실소유자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좋은 거래 혹은 좋은 수익, 그러니까 집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불인데 20만 불짜리를 뭐 15만 불에 살 수 있다든지 하여튼 좋은 가격 자체를 똑바로 잡든지, 그게 아니면 수익, 똑같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2억을 투자해 5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쪽에서 500만 원 나오는 게 저쪽에 1000만이 나오든지, 이런 수익이 좋든지 아니면 가격이 싸든지 이래야지 사지만 실수요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한국이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주택 매매자들 중에서 투자자 비율이 3%는 절대 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구매자 중에서 투자자 비율이 50% 정도 된다면 투자자가 마켓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서 가격이 마켓에 형성이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집값 그렇게 쉽게 못 올라갑니다. 투자자들은 비싸게 절대 안 삽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좀 비싸도 사야 되고요. 애들 학교 입학, 직장 이전, 그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꼭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 집을 사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리빙 퀄리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이분이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한국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으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잘 모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선에 정책 같은 것에 저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설사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손 치더라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공평한 게임이라는 거죠.
요즘 나라마다 해외 투자 개방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만약에 이쪽에 정책이 정말 안 좋으면 그 본인 있는 나라에서 정책이 정말 안 좋으면 정 아니다 이 싶으면 그 돈 가지고 미국에 투자해도 되고 캐나다에 투자해도 되고 호주에 투자를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정책, 정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간혹 손님들을 통해서 한국 정책에 대해서 듣는 게 다인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정책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들 배운 분들이고 똑똑한 분들이니 비상식적인 결정을 할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손님들의 이야기는 건너오면서 저같이 무관심한 자들에게까지 왔을 때는 좀 와전되어서 전해지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에 악플 달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있잖아요. 중립도 아닙니다. 무입니다. 없을 무. 이 부동산업만 하고 살기에도 이것만 선택해가지고 집중해서 열심히 살기에도 솔직히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유튜브 찍을 시간도 없어서 이렇게 연휴에 여기 오늘 지금 땡스기빙입니다. 그 미국 추석이죠. 이런 날 나와가지고 찍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악플 달고 싶다면 다십시오. 개인의 자유이니 존중합니다. 단지 뭐라고 하더라도 관심 받기 이르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친구와 내기를 해서 집값이 올라간다와 내려간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베팅을 하면요 50대 50%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모릅니다. 내년 한 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항상 그래왔죠. 이렇게 내려가는 듯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듯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듯 하면서 올라가고 항상 그래왔죠. 기본 월급이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올라가 있겠죠. 뭐 새우깡 값도 20년 뒤에는 올라가 있고 라면 값도 20년 뒤에는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 짓는 자재값은 20년 뒤에는 내려갈까요? 집을 지으시는 인부들의 인건비는 20년 뒤에는 내려갈까요? 본인 월급이 올라가기를 원하면서 집값이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급등한다 혹은 폭락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는 길고 넓게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앞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투자는 안전벨트를 꼭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처에 마켓으로 가서 싼 걸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것입니다. 뉴욕까지만 가면 중간에 설사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돈은 번다는 거죠. 버티면 돈 번다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안 차고 있다가 죽지만 않으면요. 그 중간에 미국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제가 97년도에 미국에 와서 여러 번의 대선이 있었는데요.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근데 대선 공약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면 이자를 낮춰서 집값 떨어지는 것을 막죠. 제가 보기에는 집값은 내려가는 것보다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서민들에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살 찬스가 더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을 하는 정도의 경제 상황이 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100배는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부자들에게는 찬스가 됩니다. 97년 IMF 때 한국이 그랬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도 그랬습니다. 집을 사지 않는다고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판단하고 2년 정도 뒤에 사겠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어차피 투자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투자의 시점을 지금보다 나중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단기적으로 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내년 후반부부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이고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대형은행들에서. 하지만 개인이 준비를 안 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자식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끼고 저축하게 만들어서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시킬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후배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유튜브를 봤다면서 하는 말이 형한테 실망했어요. 집을 2개 이상 가지고 집 하나는 세를 주라고요? 그러면 다들 형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재산을 늘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노후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은 중간에 포기할 것도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을 늘리는 그런 재미도 있고 내가 노후에 힘없이 일을 못할 때 자식이나 남한테 손을 안 벌리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게 생겨서 심적으로 편안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그런데 형의 그런 좋은 마인드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젊은 친구들의 꿈을 빼앗아 간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언젠가 유튜브 댓글에 니하고 비슷하게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너한테 할 이야기도 그분한테 이렇게 내가 댓글 달았는 거하고 똑같고 그분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같은 것을 보고 다른 뷰를 가지는 경우라서 네가 잘못됐단 말은 내가 못하겠는데 흑수저가 맨 땅에서 일궈내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늘린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어릴 적에 그랬고 나는 지금도 그렇다. 자수성가하셔서 부동산도 많고 자산도 많고 주식도 많은 분들이 내 꿈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부동산을 마련하고 주식을 마련하고 뭐 건물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단지 본인들이 그분들 자체가 스스로 좀 더 잘 살고 싶고 그분들 자식들한테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하고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부를 확실히 충실하게 착실하게 만들어낸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넉넉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이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투기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요. 뭐 장단점이 당연히 있겠지만 주식은 투자이고 부동산은 투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투자이든 둘 다 투기이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을 찍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으면서 그냥 편하게 평소에 그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돌던 이야기를 그냥 주섬주섬 했습니다. 앞뒤 없이. 뭐 당연히 별로 도움이 안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 따봉!